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지난 주말 홍콩에서 열린 한 경매에서 우리나라 추상화의 거장 김환기 화백의 작품 우주가 13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작가 출신의 작품으로는 최고액이라고 하죠. 그럼요. 1971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요. 김환기 화백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데요. 가장 큰 추상화이자 두폭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경매에서 김환기 화백의 작품 말고도 백남준, 최명영 등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가가 인정을 받으니까 네. 저희도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지금까지 한국 경매사에서 경매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경매사에서 경매를 진행하면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재평가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요. 자, 요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 실내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미술관에 직접 가셔서 청년 작가들부터 중년 작가들의 좋은 작품도 감상하면서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얻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자, 어제부터 추위가 다시 시작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춥게 느껴집니다. 이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의 기온은 1.3도로 여전히 공기가 차가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막다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3도, 세종 14도, 대전 15도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3도, 보령 13도, 서천 14도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따뜻한 음식들이 먼저 생각나곤 하죠. 네. 옛날에 그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면요. 네. 그 늙은 호박으로 찌개도 만들어 주시고 네. 설탕을 넣고 조려도 주셨는데 자, 오늘 아침 이 옛맛이 더욱 떠오르는 그런 날씨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이 제철이잖아요. 굴 좋죠. 네, 굴 국밥과 굴 부침개까지 이렇게 먹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이 굴을 저는 겨울철이면 꼭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굴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주부들은 뭐 김장부터 뭐 고구마 뭐 여러 가지 먹을거리 겨우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 준비하느라 좀 바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이 추위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좀 든든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지 오늘 음식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강력 추천, 추울 때 더 맛있는 이 음식이라고요.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자, 박창규 리포터는 이렇게 추울 때 네. 어떤 음식을 먹으면 힘이 솟나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제격이죠. 구수한 순댓국부터 전통 시장에서 맛보는 소머리 국밥까지 출출하고 허전할 때 따뜻한 국물 요리를 맛보고 나면 몸과 마음도 데워지고 또 힘도 나고요. 국물 요리 정말 좋죠. 국밥 한 그릇 네, 좋죠. 저도 예. 먹고 싶은데요. 네, 또 이런 날씨에 안성맞춤이 맛집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해산물을 가득 넣고 매콤하게 끓인 게 바로 짬뽕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경부선이 개통을 하면서 굴다리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7개의 굴다리가 세워진 대전 회덕동을 다녀왔습니다. 회덕동의 굴다리들이 또 여러 가지 근현대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굴다리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추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7개의 굴다리를 아시나요? 이곳을 따라 걸으면 오래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그 고속 전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각들이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추억을 하나로 품었다면 따뜻하고 매콤한 국물로 쌉싸람을 녹여볼까요? 신선한 해산물을 가득 넣고 끓인 짬뽕 한 그릇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몇 사람이 나눠 먹어도 충분한 양이라 더 행복합니다. 대전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대전시 회덕동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이 지나는 곳으로 회덕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왜 여기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대전의 네. 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읍내가 있어서 읍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의 이제 시내를 대부분 은흥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500년 전에 시내는 바로 이곳 읍내동이었던 것이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사가 느껴지는 문화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 대신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는 석장승인데요. 입에 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죠. 원래 이제 장승이라는 거는 마을 입구에 세워서 우리 동네에 이런 좀 악기들이나 네. 아니면 좀 불길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런 지킴이 역할들이에요. 네. 근데 보면 이 뒷골 장승 같은 경우에 눈이 조금 이제 이렇게 양각으로 해서 부리부리하긴 하지만 네. 이게 입 자체가 상당히 웃고 있는 인상이어서 다 들어올 것 같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회덕동 일대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굴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호남선과 고속철의 건설로 계속 늘어나게 됐는데요. 몇 년 전 이곳에 이야기가 더해져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굴다리가 7개가 있다고 해서 예. 철길에 하나 쭉 있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다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쭉 겹겹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그 고속전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각들이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굴다리가 7개가 쭉 길게 늘어서게 된 그런 곳이에요. 회덕동 굴다리가 총 7개, 그중 5곳은 지금도 수시로 기차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살려 근현대 문화를 주제로 대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약 500m 구간에 자리한 7개 굴다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동안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산뜻하고 역사가 깃든 굴다리로 재탄생했는데요. 그 이후 마을 분위기도 좋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밝고 건강한 동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어두컴컴해서 사실은 다니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길을 이제 통행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벽화도 좀 생기고 또 이런 테마 거리들이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통행하고 또 다니면서 또 즐겁게 이런 것들도 이제 옛날 추억들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굴다리를 따라 걷는 시간 여행. 회덕동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굴다리를 걸으며 옛 추억에 잠겨봅니다. 여기는 터널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터널 같은 이 동네 자체가 그 전통의 마을들이 대전에 이제 철도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 버리고 또 이 마을은 오롯이 그 시대의 모습으로 멈춰버린 그런 이제 이 터널 통과할 때마다 좀 그런 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굴다리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대전의 모습이 달라져 봤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곳을 또 나름대로
이런 그 시간 여행의 그런 길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또 함께 이렇게 그 근대와 또 현대의 전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이제 원래의 그 마을들, 읍내들을 많이 보러 이렇게 한 번씩 그 옛 시간 여행을 이렇게 삼아서 한 번씩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쌀쌀해진 날씨에 움츠러든 몸을 따뜻한 국물로 녹여볼까요? 사람들이 후루룩 먹고 있는 짬뽕.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이 짬뽕, 오 대단하네요. 나 이런 짬뽕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해산물도 많고, 그냥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냥 한 두서너 명이 먹어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짬뽕 예전에도 드셔보셨어요? 아니죠, 처음이죠. 나 이런 짬뽕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산물이 많고, 국물이 이렇게 그냥 시원하고, 그냥 끝내주고. 네, 자연의 맛인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두세 명이 먹어도 충분할 만큼 푸짐하고 싱싱한 해산물이 그득한 짬뽕 한 그릇. 이 계절에 정말 딱인데요. 한 입 먹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키조개 하면 전복하면 불고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국물이 칼칼하면서 시원하고 전혀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맛이었어요. 짬뽕 국물이 먹으면 다른 데는 닝닝하잖아요.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개운해요. 개운하고 먹고 나서도 속이 되게 편해요. 다른 집하고 완전 틀려요.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 주방에서 그 비결을 확인해봤습니다. 40년 동안 중화요리를 만들어왔다는 사장님의 솜씨가 짬뽕에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수의 자신감과 소신이 느껴집니다. 야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점심 식사 시간이긴 하지만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저희는 저희 철칙이 있습니다. 네. 냉동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만 사용한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오늘 내일은 판매하지 않는다. 네. 예, 재료가 떨어지면 저희는 바로 그냥 불 내립니다. 채소를 기름에 볶다가 특제 육수와 양념을 넣고 해산물을 듬뿍 넣어 끓인 짬뽕. 재료가 음식의 전부라는 소신으로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이 집만의 국물 맛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잘 삶아진 면발이에 해산물과 불고기까지 얹어 뜨끈한 국물을 부어주고 여기에 전복과 새우도 올려줍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걸쳐서 만든 짬뽕인데 이 소고기하고 이렇게 면하고 같이 드니까 맛이 아주 훌륭하고 맛있더라고요. 손님한테 권했는데 그 손님이 반응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신선하면서도 푸짐한 짬뽕.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야, 이 짬뽕 일단 양이 많고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이것저것 넣고 끓이는 게 짬뽕이라고 하지만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고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키조개, 전복, 홍합, 동죽, 새우까지 온갖 해산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소에 또 국물 베이스는 닭육수를 했다고 하니까 육군, 해군, 공군 총출동한 짬뽕입니다. 육회 공구를 모아서 후루룩 먹어봅니다. 불고기를 얹어 먹어도 참 맛있고요. 야무지게 새우 껍질을 까서 꼭꼭 씹어 먹으면 바다내음이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사실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먹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네요.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주신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푸짐하다고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완뽕을 하는데 워낙 많아서 남겼습니다. 이거는 같이 나눠 먹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짬뽕 특유의 맛과 또 매콤함은 있지만 싱싱한 생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인위적이지가 않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맛이 개운하고 깔끔하네요. 나는 점점 더 쌀쌀해지는데 회덕동 굴다리로 오셔서 따뜻한 추억도 만나보시고 또 짬뽕 한 그릇까지 하신다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대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회덕동. 그곳엔 이야기를 품은 7개의 굴다리가 있습니다. 대전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굴다리를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죠. 더불어 신선한 재료로 푸짐하게 만든 짬뽕 한 그릇으로 쌀쌀한 날씨를 녹여봅니다.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추억이 그리운 날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네, 대전 회독동에 자리한 7개의 굴다리와 또 해산물에 고기까지 얹은 그 얼큰한 해물 짬뽕을 만나고 왔는데 네. 일단 그 굴다리 하면요. 네. 왠지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가 연상이 돼서 좀 이렇게 꺼리게 되는데 이 회독동에 자리한 굴다리들은 밝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그렇죠. 회덕동 굴다리는 저마다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따뜻한 마을 개선 사업과 그리고 또 미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산뜻하게 재정비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근현대사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옛 추억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을 한 거죠. 회덕동 주민센터에서 500m 구간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추억이 그리운 날 걸어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굴다리를 건넌 후에 먹은 그 해물짬뽕 있잖아요. 푸짐하던데 그렇게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조금 비쌀 것 같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네. 텐데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착하고요. 네.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이 많기 때문에 2명이 나눠 먹어도 충분하고요. 말 그대로 가성비, 갑인 짬뽕인 거죠. 생물을 가득 넣고 끓인 짬뽕, 쌀쌀이 날씨에 한 그릇 드시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양이 많고 푸짐하던데 어떻게 특히 여성분들은 2명이 가서 네. 하나만 이렇게 시켜서 먹어도 그러니까요. 괜찮을까요? 눈치 안 봐도 될까요? 이 눈치 안 봐도 상관없고요. 한 그릇으로 2명이 나눠 드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3분이 가셔가지고 2개를 시켜가지고 나눠 드시면 좋죠.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예. 자, 아무튼 이 회덕 이 굴다리 직접 걸어보면서 시간 여행도 해보고 또 이렇게 얼큰한 짬뽕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속이 든든하면서도 또 보람된 하루를 더욱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굴다리와 짬뽕은 가라. 이제 퀴즈로 가족 네. 여러분에게 행운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 박창규 리포터가 계속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7개의 굴다리를 지나던 철도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고 대전과 대구를 경유하는 한국철도의 중추간선 노선인 복선철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경부선, 2번 경인선, 3번 호남선. 네. 저는 고향이 또 부산이라서 부모님 뵈러 갈 때 이 노선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요. 네, 예. 조만간 또 뵈러 갈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용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울과 부산을 네, 부산을. 잇는 철도니까 뭐 어렵지 않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부산.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경부선일까요? 아니면 경인선일까요? 호남선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경부선이 정답이었습니다. 1905년 1월 1일에 개통된 경부선은 일본이 경제 침탈을 목적으로 만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인데요. 광복 후 혼란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격동을 겪었지만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전국의 대서도시와 주요 경제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교통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는 우리나라를 일일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었죠. 다행히 어제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면서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두 장의 폐각이 부채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담백하면서도 독특한 풍미가 있어 조개구이로 인기가 높은 조개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희조개, 2번 전복, 3번 가리비. 네.
저는 이 조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하나가 오,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얼마 전에 그 저녁 그 약속이 있었는데 네.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어요. 오, 네. 그래서 다음 날 궁금하잖아요. 뭐 먹었는지. 네. 뭐 먹었냐고 했더니 이걸 먹었대요. 이거 찜과 이거 구이를. 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찌나 가리가리 찢기던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네. 그 마지막 힌트를 위해 가지고 저녁 식사 에피소드를 다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 조개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가리비가 정답이었습니다. 가리비는 연안부터 깊은 바다까지 서식하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조개로 두 개의 폐각을 강하게 여닫으면서 분출되는 물의 반작용을 이용해 이동하기 때문에 헤엄치는 조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리비는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이 낮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죠. 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은 이 가리비는요. 콜레스테롤과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과 미네랄은 풍부하기 때문에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발목을 삐었을 때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더 효과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예전에 발이 한번 삔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땐 제가 못 모르고 온찜질을 막 해서 굉장히 천천히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천히 네, 나왔다고요? 천천히 나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래 걸렸다고요? 네, 잘못했지 않았을까. 네. 아무튼 그 삐면은 이렇게 붓게 되는데 네. 이거를 좀 식혀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열기를 좀 식혀줘야 될 텐데. 자, 찜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냉찜질이 좋을까요? 온찜질이 좋을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십시오. 정답은 O였습니다. 냉찜질은 세포 내의 대사작용을 늦춰 손상 부위의 염증과 부종 감소 그리고 국소적인 마취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고요. 손상 부위의 근육 경련을 풀어주기 때문에 접질리거나 삐었을 경우에는 이틀까지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목이 삐었을 때 온찜질을 바로 해주면 네. 이 혈류량이 증가해서 더 부풀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삐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 장애의 하나로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심한 불안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조현병, 2번 공황장애, 3번 불안장애. 네. 자, 많은 그 연예인들이 네. 이거를 겪었다고 네. 방송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들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어떤 불안과 어떤 공포감이 막 그러니까요. 밀려와서 네. 숨이 턱 막힌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세 가지 질환 중에 어떤 상태일지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2번 공황장애가 정답이었습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해서 일어나는 질환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요.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황장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배 정도 발병률이 높고요. 또 젊은 20, 30대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치료를 놓치게 되면 만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빠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속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씨앗 싸움에 이것 장수, 깨어진 이것 단지 받들듯. 보기는요. 1번 요강, 2번 그릇, 3번 화분. 네.
자, 수학 능력 시험도 끝이 났고 네. 요즘 그 학생들 입시 준비로 또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벌써 웃네요, 박정희 아, 리포터. 네네. 어떤 힌트가 나올지. 오. 입시 준비의 가장 기본, 입시 요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입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오. 습득을 해야 정확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입시 요강 중요합니다. 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결정적인 힌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요강이 정답이었습니다. 시야 싸움의 요강 장수는 두 사람의 싸움에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요. 깨어진 요강 단지 받들 뜻은 조심하여 삼가는 모양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시대나 뒷자리 6587번님 그리고 5000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대선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도의 맛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남 중에서도 서남부에 위치한 장흥군의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여기에는 그 산과 바다가 함께 있어서 고기부터 해산물까지 싱싱한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표고버섯, 키조개, 그리고 한우 등심이 어우러진 장흥표 한우 삼합과요. 또 장흥 구미 중 하나인 황칠 백숙을 만나보겠습니다. 맛이 가득한 장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맛있는 음식 하나엔 그 지역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맑은 물, 푸른 산이 내어주는 풍요로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밥상. 이 한 그릇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그 위에 피어난 장흥의 맛. 맛을 음미할수록 음식 안에 녹아있는 장흥만의 이야기. 개미진 장흥의 맛을 찾아갑니다. 탐진강을 따라 늘어선 그 어느 곳보다 사람 사는 냄새가 풍겨오는 이곳.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입니다. 땅과 바다가 내어주는 신선함, 거기에 훈훈한 정을 만날 수 있는 곳. 투박하지만 그 속엔 정겨움이 묻어나죠. 장사한 지가 장사 헌재는 조금 저까지 나와서 헌재는 뭐 10몇 년 되어버렸지. 지금 여기 시작하면서 계속 다녔으니까. 토요일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지금은 여기서 다 만들어서 여기서 다 김도 튀기고. 아, 저 뒤에? 네, 여기서 다 튀기고. 여기 앉아서 여기서 튀게 김. 이 자리에서. 그러고 이제 이것도 여기서 만들고. 남도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장흥 장터. 맛 따라 멋 따라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맛보고 싶다면 오랜 시간 동안 부대끼며 살아온 전통시장에서 맛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꽁꽁 숨겨뒀던 보물을 드러내는 계절. 장흥의 맛을 만나볼 수 있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매월 2일과 7일, 5일장이 서는 날 외에도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 어느 곳보다 활기를 띠는 이곳.
그 자체로 역사가 되듯 오랜 시간 동안 털을 닦아 세월을 버텨온 곳입니다. 장흥 사람들, 그리고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바로 장흥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먹거리. 모든 것이 다 맛있는 건 다 여기 많이 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요. 예, 맛있는 것이 많이 있을게요. 여기 소고기가 토요장 날은 원래 소고기가 제일 많잖아요. 소고기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싱싱하게 다 많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사람 머릿수보다 소들이 더 많다는 장흥. 참나무 사이사이 따뜻한 볕과 해풍을 맞고 자라 두툼하고 은은한 향이 일품인 표고버섯. 장흥 바다의 향을 가득 싣고 올라온 키조개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관자까지 도톰히 살을 찌웠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게 바로 장흥표 한우 삼합입니다. 삼합이 이제 소고기, 표고버섯, 키조개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 먼저 갈비살, 엎진살, 낙엽살, 살치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일 꽃 중에 등심, 이제 소고기 꽃 중에 꽃등심이 고소하고 제일 육즙도 많이 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청정 지역이고 물도 좋고 첫째 물이 좋아야 돼요. 대도시 쪽 근방보다 이쪽이 환경도 좋고 소에 먹는 풀 같은 경우도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소한 한우, 표고버섯 깊은 향, 키조개의 담백함이 더해져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치마잖아요. 치마살하고 이제 엎진살하고 이렇게 등심이 나오는데 이제 등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나중에, 얘네는 이제 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담백한 맛은 있어요. 그리고 마블이 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차를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이 모든 맛이 공존하며 맞아 떨어지는 것. 서로 다른 음식이 입안에서 적절히 어우러지는 것.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조화를 이루는, 어쩌면 장흥의 자연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장흥의 바람을 타고 솔솔 전해지는 또 다른 장흥의 맛. 장흥 구미 중 하나인 황칠백숙입니다. 식재료로서 제일 좋은 점은 농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삼하고 많이 비교를 하자면 사포닌 성분 때문에 인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인삼이 아닌 산삼의 사포닌이 한 15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황칠에는. 그래서 최고의 보양식인 것 같아요. 성분은 너무나 좋은데 황칠나무는 말 그대로 황금색 칠이 들어있다고 해서 황칠나무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마른 나무나 그다음에 생나무 법제화하지 않은 채로 장기간 드셨을 때 간이 무리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성분은 너무나 좋은데 쉽게 가정에서는 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장흥 구미 중 하나인 황칠백숙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보양식으로 자리매김했죠. 재료와 방법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달걀, 황칠소금과 황칠액을 붓고 초벌에 들어갑니다. 황칠로 초벌된 생닭,
거기에 백모기, 모기, 팽이, 새송이, 표고 5가지의 버섯과 함께 한 번 더 끓여주면 되죠.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훌륭한 맛을 내는 보양식이 탄생됩니다. 다른 식재료를 같이 넣지 않고요. 항칠 액이 들어가서 구운 항칠 소금하고 항칠 액만 넣어서 순수하게 항칠 맛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 진시황이 불로초라 부르며 건강을 위해 늘 챙겨 먹었을 만큼 몸에 정기와 힘을 실어주는 황칠. 고급스러운 향과 그 맛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음식이죠. 부드러운 육질과 깊고 진한 육수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맛을 자아내는데요.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 이만한 보양식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한 그릇 안에 장흥의 건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주는 힘은 참 대단합니다. 장흥의 맑은 물과 푸른 숲이 만들어낸 맛. 그 맛만큼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맛과 인심, 정겨운 풍경,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음식. 장흥이 더욱 빛이 나는 이유입니다. 자연과 정성이 만들어낸 보물. 바로 장흥의 맛입니다. 네,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이자 환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한우 삼합과 황칠 백숙,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맛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맛을 제대로 느끼고자 한다면 장흥에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식도락 여행지로 장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키조개가 제철이라고 해요. 우리 지역 보령 오천항에서도 이 키조개가 많이 출하가 되니까요. 우리 집 식탁에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반짝 한파는 오늘 낮부터 물러나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의 기온은 2.6도로 여전히 공기가 차가운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공기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막다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3도, 세종 14도, 대전 15도로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3도, 태안 13도, 서천 14도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고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에는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강력 추천, 추울 때 더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2400번님, 시골에서 보내주신 감, 홍시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오는 날 홍시 참 맛있죠? 군 고구마도 빠지면 섭섭한 겨울 친구입니다. 속이 노랗네요. 네. 그래요, 군 고구마, 홍시,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0795번님, 저는 추울 때 따뜻한 해물 부침개가 생각납니다. 따뜻할 때 호호 불어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그래요, 맛도 좋고 네. 이게 속도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훈기가 돌아가지고 네. 이게 든든해지잖아요. 그럼요. 예.
예, 8279번님, 이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잔치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만들어서 주면 어른 몸이 살살 녹는다고 하네요. 네, 일 끝난 후에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그래요, 예. 6693번님, 추울 때는 뜨끈한 국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갈비탕으로 추기를 녹여요. 모두들 한뜻 빼기 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유, 갈비 큰 거 보세요. 네. 예, 저거 그냥 딱 잡고 그냥 뜯으면 어우 맛있겠습니다. 예. 3282번님, 라인 댄스 회원들과 닭갈비 먹으러 일주일에 2번 가는데요. 겨울에는 매콤한 닭갈비가 딱입니다. 닭갈비 좋죠. 네. 예. 5855번님, 김장 끝, 따끈따끈한 수육에 총각김치, 김치 속 양념에 생굴. 전 요즘 생굴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생굴이죠. 아우, 김장김치에 수육에 이야, 굴. 네. 아우, 삼합 좋습니다. 맛있겠어요. 4438번님, 추운 날 기다려가며 맛있게 먹었던 뜨끈뜨끈하고 개운한 물총 칼국수. 맛도 좋고 속도 뜨끈뜨끈해지고 든든해져서 추워지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조개들이 굉장히 싱싱해 네. 보이죠? 신선해 보입니다. 7471번님,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 석화찜과 조개구이는 추울 때 제일 맛있는 해산물 음식이지요. 이 푸짐하네요. 석화구이, 아우 좋습니다. 네. 예. 자, 정말 먹음직스러운 겨울 음식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음식들 잘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2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모차르트 음악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오감으로 즐기는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2가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대전 중앙시장과 은행동 스카이로드에서 마련됩니다. 더 플라워리 라이프 꽃같은 인생 봄을 기다리며가 12월 6일까지 대전 전통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용기와 희망의 축제 서천 수능 탈출 콘서트가 12월 2일 오전 10시 서천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동화와 음악, 감성이 어우러진 동화책 콘서트가 12월 7일 오후 2시 논산 열린 도서관에서 마련됩니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순회 연주회 굿바이 2019 송년음악회가 12월 5일 오후 7시 30분 아산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나오는 쌀뜨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반려견 목욕 등 친환경 세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쓰임새가 많은 쌀뜨물.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서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네. 이럴 때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혈압이 좀 높다는 분들은 이 체온 유지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래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혈압은 아침에 눈을 뜨는 새벽에 가장 높다고 하니까요.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보온이 되는 따뜻한 옷을 입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오늘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특집 뉴스 관계로 평소보다 10분 일찍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